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한입니다. 네. 오늘 또 방송국에서 또 한번 찍어봤는데, 사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혼자 카메라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카메라랑 또 노트북으로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을 텐데, 다시 원래 촬영하던 데에서 찍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 안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로 요청 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발빠르게 댓글에 대해서 대응도 해드리고, 또 이게 대한항공도 오늘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 또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김시은님이 요청을 하셨고, 그 요청된 또 종목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이렇게 요청 오시면 요청된 종목으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댓글로 많은 그런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으로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종목이 너무나도 많이 오게 됐을 때는 좀 대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초심을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려서 투자하시는데 좀 성공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한항공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코로나19 장기화의 화물선으로 대비 유일하게 흑자 진행 중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또 뽑아왔습니다. 대한항공 항공주 중에서는 그래도 또 견조한 흐름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항공에 알아보기 전에 항공업계의 우려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업계 우려 포인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끝물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는 3에서 5개월 정도 사이에 이제 경영 정상화가 됐는데 지금 코로나는 벌써 올해 1월, 2월 달부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해서 3월 때 폭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벌써 7개월째입니다. 그러면은 메르스나 사스가 해서 이제 정상화 되는 데까지가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정상화 되는데도 5개월에서 좀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무너졌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전임상부터 3상까지 가는데 보통 7에서 10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있는데 긴급적으로 계속 이제 승인을 해주면서 그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3상은 진짜 조금만 찾아보세요. 임상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단기적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은 돼야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항공업계가 우려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그러면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투자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니까 어쨌든 항공업계에는 이러한 좀 우려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 성수기 기간이 지났어요. 사실 이제 여름 때 그리고 봄 때 굉장히 좀 좋은 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났고 또 추석 연휴도 이제 특수 효과를 원래 누렸어야 됐는데 사실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2주나 격리 당하는데 그 뭐 어떤 사람들이 좀 나갔다 오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추석 연휴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여행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요번에 이제 조금 올 여름에 좀 이슈가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출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국내선에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반짝했고 그마저 또 이제 코로나 다시 재확산되고 2.5단계 되면서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많이 제한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4분기는 통상적으로 여행의 비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 때는 뭔가 규제 완화라든지 뭔가 한한령 해제라든지 정말 특수적인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매출이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성수기로 돌아하고 다시 조금 뭐 코로나 치료제 나오고 이런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업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나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항공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LCC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문제입니다. 지금 유상증자 거의 LCC 거의 모든 기업이 유상증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없어요. 항공기랑 이런 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게 항공업계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일단 제외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제외라고 제가 좀 적어놨고요. 일단은 항공업계에 대해서 흘러가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은 전반적으로
항공업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거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갔고요. 그러면은 대한항공은 왜 지금 봐야 되느냐, 왜 한번 보면 좋을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코로나19 속 화물 운송 덕에 이제 2분기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었죠. 그리고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이거 실적 잘 나왔네? 항공주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다 되게 잘 나왔네. 그래서 좀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주가가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대한항공만 3분기에도 연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화물 운송 덕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다트에서 전자공유 시스템에서 이제 사업 내용 좀 보여드릴 건데, 화물에 대한 그런 비중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이제 2분기 대비는 감소할 것이지만, 일단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사업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메리트로 있을 수 있고요. 여객 부분에서 매출이 이만큼 줄어들었지만 화물 쪽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화물로 그걸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뭐 당연히 두 개 다 할 때보다는 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어려운 업황에서 실적이 그래도 나오고 적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4월달, 특히 4월달까지만 해도 진단키트 수출 물량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 방역 물품을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나 그런 걸로 이제 운송물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화물도 이제 운송물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화물 이런 항공에 대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거에서 그런 이제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도 지금 뭐 최근 뉴스 보시면 대한항공 뭐 진단키트 이제 뭐 또 항공 실었다 이런 그 토픽으로 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런 항공주 좀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화물이 하나만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럼 이거는 그 전체 물량이 캐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운송비나 이런 게 좋더라도 사실은 매출이 딱 상단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키트는 키트대로 지금 계속 수출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일반 화물까지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캐파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캐파가 늘어나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로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전체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원화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원화가 강세가 됐을 때 수출하거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천억 원의 이상의 이런 영업환 관련 이득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억, 2억이 아니 2천억 원이 2천억 원. 그러면 2천억 원이라는 그 규모 자체가 적지 않다라는 거고, 지금 항공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 정도라도 환차액으로 생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실적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단위 그런 사업이지만 그래도 2천억 원의 규모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환차액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항공이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백이랑 벨리카고 방식으로 화물 수송량을 늘리는 건데, 뭐 시트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좌석 쪽에 있는 거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화물을 더 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행기 다들 타보셨을 테니까 비행기가 어느 정도 딱 그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시트를 빼고 거기다가 짐을 더 싣게 되면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겠죠. 그럼 수송량이 늘게 되면은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더 많은 물품을 넣게 되면 당연히 버는 돈이 늘어나요. 근데 이게 한계가 아니라 정말 많은 노선들로 인해서 계속 항공으로 왕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에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오늘 이슈죠. 경기 부양책 중에서 항공업에 대한 핀셋 지원,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발언한 거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레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그런 이 연준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경기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양책을 어떤 식으로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양책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항공이나 이런 부분에 일단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항공 업종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항공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국내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심리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게 미국에서 부양책 나오고 또 뭐 일본에서 나오고 중국에서 나오고 해서 항공주가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일단 트럼프에서 이게 진행이 됐다, 미국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는 투자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한항공을 투자하실 때 반드시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는 오너 리스크예요.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발생되면 한진카를 바로 보셔야 됩니다. 한진칼 우를 바로 보셔야 되고요. 대한항공에서 이제 이런 오너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한진칼 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너 리스크 생기면 그 종목군들 날아가니까 빠르게 매수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뭐 KGC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펀드에서 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오너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델타항공에서 뭐 이제 백기사 와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너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이런 경영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과거 뭐 땅콩이항이라든지 이런 갑질에 대한 그런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업 이미지가 남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 그런 오너 리스크를 제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오너 리스크라고 기사를 쳐보시면은 9월 달에 이제 주주총회 때 한번 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언제든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투자할 때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라고 좀 그런 주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선영동 땅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힘들어서 이제 부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 부지 규모가 지금 뭐 거의 5천억 원 이상의 그런 시세를 원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15곳, 16곳이 막 입찰하려고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땐 문화공원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 건물 같은 거 못 짓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입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찰이 이미 안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됐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또 서울시에서 4,300억 원, 4,400억 원 규모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일시 지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분할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땐 굉장히 피해를 보게 돼요. 1억, 2억이 아니라 5천억 원 이상인데 4천 뭐 이렇게 4천억 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은 최소 600억 원, 700억 원 규모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부지를 팔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힘드니까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팔아서 버둘 수 있는 캐파가 줄어들게 됐을 때는 당연히 좀 그런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근에 또 발생되고 있고 발생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자 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공업계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우려 포인트,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목 좀 분석하고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이 반기 보고서를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매출 현황을 볼 건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뭐 회사 기업 보시면 이렇게 연결 사이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여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보시면 국제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2018년에 57%였고 또 국제선이 작년까지만 해도 59%였는데 올해는 34%입니다. 34%예요. 그리고 매출액을 보세요. 벌써 반기잖아요. 반년이 지났어요. 반기인데 앞자리가 13이고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72예요. 72. 그러면은 곱하기 1을 해도 26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완전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객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수치도 보여드렸죠. 뭐 80%, 90% 이렇게 완전하게 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화물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객 쪽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곱하기 1을 했을 때 화물은 많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여객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근데 화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꼭 회사 개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시면 한진이나 이런 거 꼭 있어요. 그래서 한진 같은 거 꼭 보시고 어떤 것들이 좀 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내용에서는 꼭 매출 비중 그다음에 업황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화물 사업 왜 어떤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효율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읽어보면은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요거 보고 그 다음에 기사 찾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딱 보시면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면은 매출은 당연히 조금 좋지 않아졌겠죠.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그래도 흑자예요. 흑자 전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순이익도 지금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 매출은 많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그 화물에 대한 덕분이 있고 또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좋아진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은 뭐 또 너무 나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 대한항공 자체가 지금 몇 년 동안 요 박스권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라인 부분. 그러니까 18,000원 라인대 부분에서 32,000~33,000원 라인 부분에서 박스권으로 이미 움직인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015년 중반부터 계속 이 가격 돌파 시도했는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을 요번에 코로나19로 돌파해서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이 기간에는 거의 어떤 종목 투자하셨어도 다 돈 버시는 거니까 논외로 치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저점 부근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점 부근에. 그래서 물론 업황이 뭐 2년 3년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대한항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화물에서 흑자 전환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단 부근에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은 요 조금 중요한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가격 라인은 안 뚫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갈 때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서 한번 박살이 났었고 올라갈 때도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보시면은 아예 이렇게 좀 쪼만한 봉으로 나올 때는 윗꼬리가 굉장히 강하게 달리고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할 때만 그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가격 라인 때는 그렇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요 박스권이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넓게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위에 박스 라인을 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 라인을 요런 식으로 또 하나 또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박스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 요 아래 박스로 기준으로 보셨을 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스권 매매로 하신다면은 요 하단 부분에서 사갖고 상단 부분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아래에서 모으면 좋은 거고 요 부분에서 모아가지고 요 상단에서 파는 게 사실 박스권 매매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어떤 식으로 보실 거냐가 중요해요. 나는 하단 부분에서는 그냥 매수 밴드로 잡을래. 그리고 요 부분부터 요 아래 박스권까지, 그러니까 위 박스, 아래 박스에서 상단에서 하단까지 매수를 하고 나는 위 박스 상단에서 까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겠죠. 최소 반년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뭐 갑자기 코로나19 치료제가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전임상이나 이런 것들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상 기간을 다 제외하서라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3만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신다라면은 최소 6개월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5,000원, 24,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단기간에도 도전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요 차트 라인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인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요 라인 있잖아요. 전고점 부분을 지금 이렇게 벌써 바닥 다지면서 3번이나 다졌죠. 다지면서 장대 항복으로 뚫고 가면은 한 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라인이 생겨요.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에도 포함되는 종목이 대한항공, 삼성생명, CJ, CGV 이런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개미군단이 들어가서 저가야 실적 흑자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한 번에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동학개미에 대한 그런 변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그 업계에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죠. 근데 업계에서 다 적자인데 그래도 흑자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라인부터 요 라인까지 당연히 매수를 해주셔야겠죠. 요 라인에서 매수를 해주시고 위로 보시겠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전고점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10% 뛰기로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나는 좀 미래를 보겠다, 미래에 이 기업이 죽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계속, 물론 요 하단 부분에서 사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물량 모아가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 적금 펀드 붙듯이 매달 조금씩 모아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 모으고 그 3만원 라인까지 가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적어도 코로나19 이전 가격대로는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때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요때 날아갈 때는 이슈가 있었던 거고, 요 라인 때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걱정돼서 뭐 항공업종 안 좋으니까 완전 뭐 행망했는데 막 이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방으로 진짜 많이 열려져 봐야 20%. 정말 하방으로 많이 열려봐야 20%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원에서 3만 5천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70% 80%. 그러니까 하방 라인보다 상방 라인이 많이 열려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조금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업공에서 오늘 노란풍선이 조금, 그쵸, 노란풍선이 그래도 저점에서 지금 요 고점 돌파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신고가죠 지금 이 종목, 그죠? 오늘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대한항공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만약에 대한항공을 투자한다면 이런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보자, 대한항공을 투자한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자 라고 제가 3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렸고, 가격 밴드나 이런 것들 말씀드렸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한번 내가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좀 관심 갖고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오늘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저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댓글이 너무 고파요. 좋아요, 구독, 댓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정말 또 유능하신 분들 또 많이 또 모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드릴 건데, 정말 저희는 소통하는 채널이고 싶어요. 소통하는 채널이고 싶고, 사실 이거 주식 이렇게 해서 좀 추천드리고 하다 보면은 댓글에 막 뭐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채널들이 그 댓글을 닫아놓고 하시는 데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뭐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항상 댓글이 열려있고, 또 긍정적인 댓글들 있으면 더 좋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채널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리고, 또 많이 설명을 드리고, 또 찾아보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싹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마 투자하시는 데는 당연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종목군들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업종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이 업종 갈 때 이 업종이 갔었는데, 결국엔 그런 흐름들도 제가 영상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희 채널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 뭐 앞뒤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영상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큼은
정말 제가 자신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도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정말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고 괜찮은 것들 많이 보시고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모두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와니머니 구독자분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구독 버튼 아낌없이 눌러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연휴니까 영상 보시면서 푹 머리 좀 쉬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투자 좋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하락해서 걱정되시는 종목군들 많이 분석을 해서 조금 힘이 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와니와니 화이팅입니다.